이어서 오늘의 작전 시작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느닷없는 트럼프와 하워드 러트닉의 로봇 사랑. 저는 이 로봇이 채권 자경단에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요. 앞으로 물가를 못 잡더라도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1%대 기준금리를 완성하려면 고용시장이 완전히 무너져야 된다. 이게 뭔 이야기인가 하시겠지만은 저와 함께 하나씩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기준금리 1%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제 1.5%까지 내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고 있고, 그리고 파월이 말을 안 들으니까 새로운 이제 연준 의장과 함께 내년을 기약합니다. 또 내년 11월이 미국의 중간 선거잖아요. 그 전에 어떻게 하든 이 저금리를 완성하려는 게 트럼프의 계획이었는데요. 당초에 크리스마스 전에 새로운 연준 의장을 발표하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그제 갑자기 돌연 연기를 하더니 내년 1월께 내년 2월께 말을 좀 얼버무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이제 속내를 들여다보고 이제 월가에 나온 기사들 잡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지금 유력 후보, 특히 트럼프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케빈 해시시라는 현재 미국의 국가경제위원회 수장인 이 케빈 해시시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특히 이제 유태자본 쪽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반발 의사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케빈 해시를 정말로 연준 의장에 임명한다면 이것은 그동안 연준이라는 연방준비제도가 1917년, 18년, 1920년대부터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 역사와 신뢰에 치명적인, 정말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의견들 하고 있고요. 이 케빈 해시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예스맨, 오직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yes sir, 예스맨 뿐인 것이고, 결국에 그러면 금리는 연준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결정하는 그런 미국의 중앙은행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케빈 해시는 트럼프의 꼭두각시라는 별명도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석 달 전에 미국의 이제 노동시장 고용 통계가 나왔는데 그거에 수정치들이 7월, 6월에 수정치들이 몇십만 명 차이가 났을 때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이 노동통계국에서 일부러 조작했다. 바이든 시대의 그 인물들이 고용 통계를 왜곡해가지고 금리를 못 내리게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압박하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프로젝트, 그 시나리오를 짠 사람이 케빈 해시시였답니다. 왜냐하면 이 노동통계국에서 그 고용, 신규 고용 숫자 비농업 부분 짜는 거는 특별하게 잘못이 없었는데 계절적 조정이 나오면서 그런 어떤 왜곡이 나온 것을 케빈 해시도 버젓이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음모론처럼 고용 통계국이 트럼프를 이제 약간 못되게 굴려고 금리나 못되게 하려고 조작했다라고 한 게 또 케빈 해시시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사람은 절대 안 된다. 그러고 미국 언론에서 이 채권 자경단이라는 말이 빠르게 현재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시작은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신호와 지표가 나오지 않는데 연준이 이런 사람을 바꿔서 금리 인하를 한다. 이건 영국의 트러스 사태를 촉발할 것이다. 이 트러스 사태라는 게 정확히 채권 자경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당시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나는 무조건 돈 풀 거야, 나는 확장 재정할 거야. 영국이 그러면서 기자들이 그럼 그 돈 어디서 나옵니까? 하니까 영국 국채 찍으면 되죠. 영국 국채는 든든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날부터 영국 국채 투매가 나와가지고 국채 금리가 폭등했잖아요. 그리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트러스 총리가 쫓겨났는데 바로 그 얘기를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가 꺼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채권 자경단이라는 게 뭐냐 이제 궁금하시죠? 채권 자경단. 중앙은행에서 혹은 정부에서 어떤 통화 정책을 쓰는데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좀 비효율적인, 비정상적이라고 할 때 국채 투매가 나오는 현상 혹은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자경단, 그래서 골드만삭스 어디 무슨 집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이건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 같은 그런 현상과 세력이 이제 그걸 그냥 통칭해서 채권 자경단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집단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저는 SNS는 안 하겠지만은 이들의 약속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근데 중요한 시점 때마다 그런 해당의 국채를 투매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현상이라기보다는 마치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채권 자경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채권 자경단의 발작이 일어나게 되면 앞뒤 안 가립니다. 그냥 비정상적으로 국채를 투매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캐비넷을 임명하고 내년도 트럼프 멋대로 막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할 때 정말 채권자경단이 이걸 못 보면서 나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아무리 기준금리를 인하해도요. 단기물, 뭐 5개월짜리라든가 2년 내 여기 물은 떨어뜨릴 수가 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10년물 이상의 5년물 이상의 장기물 국채금리는 오히려 올라가게 됩니다. 왜? 이들이 장기물 금리를 10년물을 그대로 투매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의 자동차 대출 금리, 회사채 금리, 또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론들 다 10년물 이상의 장기물에 연동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무리 연준 압박해서 둘이 쿵짝해서 2.5, 2%, 1.5 금리를 내려도 단기물은 뭐 콜금리 떨어뜨려서 뭐 합니까? 실제적으로 중요한 미국의 시장 금리는 안 떨어지고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올라가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니까 트럼프도 이번에 이제 아찔하게 된 겁니다. 또 당초에는 자기 멋대로 캐비넷을 임명하고 막 하려고 하다가 이제 여러 명이 좀 충원을 했겠죠. 여기에는 이제 알게 모르게 뒷얘기들 나올 때는 이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누굽니까? 뭐 진짜 능구렁이고요. 월가에서 버텼던 헤지펀드도 경험하는 정말 프로 중에 프로, 선수 중에 선수니까 이 움직임을 알겠죠. 그래서 차라리 이 예스맨 캐비넷보다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로 좀 바꾸는 게 어떤가 이런 조언까지도 하고 나오는데요. 자, 이제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어찌됐건 트럼프는 금리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게 월러가 됐던 새로운 인물이 됐건 그러려면 채권 자경단한테 이들이 화를 못 내도록 정확한 명분을 줘야 되는데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확실하게 물가를 잡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던가 또 하나는 고용이 완전히 빠그러지는 그 명분을 줘야 되거든요. 고용이 파탄. 근데 지금 물가는 단기적으로 못 잡죠. 어떻게 잡습니까? 게다가 약간 수상한 게 이것도 한번 다뤄볼 텐데 중국이 지금 원자재 감산에 돌입했거든요. 최근에 패노션 올라가는 거 철광석 가격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중국이 철광석 수입을 엄청 한대요. 아니 넘쳐나는 나라가 왜 갑자기 철광석을 수입을 합니까? 지금 뭐 리튬부터 해서 폴리실리콘부터 해서 중국이 감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가를 원자재 때문에 잡긴 좀 힘듭니다. 그럼 뭐로 가야 되느냐? 고용시장을 완전히 저는 파국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보고 진짜 완전히 망가지는 고용을 봤을 때는 채권 자경단에서도 그래 오케이 이 정도라면 금리를 인하하는 게 좋아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노동시장, 고용시장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가? 저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보는 게 하나는 AI고요. 하나는 로봇입니다. 이런 해석을 좀 한 건데요. AI로는 화이트 칼라의 대규모 구조조정, 로봇을 통해서는 블루 칼라의 인적 구조조정. 이거가 실은 트럼프가 현재 좀 꿈꾸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러트닉 상무가 그제 갑자기 상무장관이 로봇 얘기 나오고 물론 우리는 좋죠. 막 코스닥 활성화 대책감 안 물려서 로봇 폭등 나오고 3배, 4배 지금 뭐 연내 7배 오른 막 그런 종목도 있는데 너무 뜬금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AI 때문에 미국의 빅테크는요. 최근 2년간 7만 명 이상이 지금 해고당하고 있고 어제도 해고 기사 돌아가면서 메타가 잘랐네, 아마존이 잘랐네. 지금 맨날 그 인력 감축했다는 얘기밖에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AI발 해고 쇼크거든요. 여기에 로봇까지 더해지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사이가 안 나쁘다고 하죠. 그래서 약속 대령 같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는 완전 냉혈한이잖아요. 그냥 사람 자릅니다. 이번에 이제 옵티머스 투입을 하고 나서 완전히 자기 멋대로 공장의 직원들 다 자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로봇까지도 활성화가 되면 2028년 전, 2027년 전에 어마어마한 고용 파탄, 고용 충격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용이 망가지는 것만큼 금리 인하의 명분 없거든요. 하고 지금 트럼프가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돈 풀고 싶어 하잖아요. 부동산 업자로서 또 돈 풀고 싶어 하거든요. QE의 명분까지 되고 있다라고 해서 고용이 저는 무너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무너뜨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때 주식이 무너지잖아. 근데 이게 다르죠. 왜? 고용이 지금 나빠지는 거는 경기 침체 때문에 나빠지는 것보다 신산업 때문에 나빠지는 거잖아요. AI, 로봇. 그러니까 주식은 AI 관련주, 로봇주로 또 올라가게 또 여기까지 좀 포석에 쌓여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숙제는 원자재입니다. 지금 금, 은 폭등했고 구리값 사상 최고가고요. 철광석 올라가고 있고요. 밑에 단에서 지금 농산물도 꿈쩍꿈쩍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중요한 게 내년 11월입니다.
국제 유가만 눌러주고 어쨌든 내년 여름 가을까지만 가준다면 그때 동안에 QE하고 금리 계속 낮춘다면 실제적으로 저금리 완성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채권 작용단을 의식하면서 고용 파탄을 의미한다. 투자 전략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테슬라라고 봅니다. 미국에서는. 저도 한때 테슬라가 과평가돼 있다. 또 마이클 버리처럼 터무니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 테슬라가 가는 길, 전기차는 이미 자체가 완전 100% 로봇이 만들어도 끄떡없는 데고요. 거기에 신재생 에너지, 원유 사업이 아닙니다. 이 태양광 이쪽으로 간 ESS 쪽 라인들, 거기다가 로봇, 우주 모든 것들이 고용 파탄으로 가게 하는 기업이고 한국에서는 현대차 모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이제 자율주행, 여러분 자율주행이 뭡니까? 수많은 운전기사들과 그쪽 운송회사들의 인력은 다 해고죠. 다 파탄이죠. 거기에 이제 우리도 로봇들까지도 함께 나오면서 현대차는 또 전고체 배터리도 자체적으로 만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테슬라 모델과 현대차 모델이 향후에 좀 투자적으로 유의해야 된다라고 해서 오늘의 작전, 갑자기 등장한 트럼프의 로봇은 결과적으로 채권 작용단에 주는 선물을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